네, 간밤 나온 해외 뉴스와 국내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밤 나온 해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간밤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7% 하락한 배럴당 100.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현지 시간 1일부터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만 적용되고 액화 천연가스 LNG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PCE 지수는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진단 핵심 지표로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플이 반도체 공급업체 다각화를 검토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구입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유가 흐름도 짚어봐야 되겠죠. 미국이 하루 100만 배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을 결정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져가만 가는 유가 상황. 자, 지금 좀 흐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 뉴스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 관련 뉴스는 하루 걸러 하루 이 하락, 상승, 그리고 또다시 하락 뭐 이런 식의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상승할 만한 뉴스 이런 부분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유럽의 가스공단 중단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또한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서 루블화로 결제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또한 오펙이 지금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공급난 우려에도 이 증설 부분을 40만 배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인 43만 2천만 배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은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유가 보시면은 큰 폭의 7%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죠. 지금 비축유를 1일 100만 배럴을 하겠다, 방출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트를 잘 지켜보고 있으면 12개월 뒤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전망은 120달러 후반, 거의 13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이런 모습을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징하는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석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한 5% 정도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캄스톡 리소스라든지 대번 에너지가 상승 여력이 70%대이기 때문에 골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라탄 오일이라든지 엑선모빌 정도면 상승 여력이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 고르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일 앤 가스 ETF인 가장 대표적인 ETF인 XOP라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30%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유가 흐름 뉴스도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반도체 뉴스도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삼성 SK 메모리 구매 확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도 첫 도입을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반도체 공급망 확대 뉴스인데요. 자, 반도체 이 업황에 대한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 뉴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자, 지난 이틀 동안을 보고 있으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뉴스만 듣고 있으면은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좀 자세하게 이 애플이 지금 도입 뉴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삼성과 SK 메모리 구매 확대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도 중국산 첫 도입 뉴스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일본에 키옥시아 원재료 오염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폰 메모리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자 대체 부품을 지금 찾고 있다,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론하고 있지만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YMTC와도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지금 하는 단계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뭐냐면 전 세계 생산량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3M 벨기에 공장이 환경 규제 문제로서 가동 중단이 됐다. 뭐 이런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큰 악재다. 뭐 엄청난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성 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자꾸 들리면 시장의 어떤 주가 변동성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스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수요의 문제는 전혀 없죠. 이건 다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야기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전체 펀디멘탈, 즉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워낙 강하고 계속적으로 크게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도체 업종의 투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랩 있어서도 반도체 업종은 아주 낮게 가져갈 때 20% 들고 가고 있고요. 높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자그마치 45%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들고 가는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반도체와 메모리 관련된 대표주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돌려보면은요. 대표적인 ETF인 SOX, SMH, XSD,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상승 여력이 70%가 넘고 높게는 150%까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마이크론 지금 주가 조정이 지난 이틀 동안 있었는데 거의 2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펀디멘탈이 워낙 튼튼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는 이런 조정이 있을 때가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